안녕하세요. 복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이썬 tkin트를 사용해서 GUI 형태의 일정 관리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정 관리 프로그램은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좀 쉽게 이렇게 녹화한 tkin트 GUI 형태의 프로그램을 몇 개를 좀 보고 이 강의를 보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먼저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import 하겠습니다. tkint 모듈을 사용하고요. 별칭은 tk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또 from을 이용해서 tkint의 import 어떤 걸 사용할 거냐면요, 심플 다이얼로그라는 게 있는데, 우리 다이얼로그를 이용할 겁니다. 이 부분은,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tkin트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게 필요하냐면요, from tk 캘린더라는 모듈이 있습니다. 캘린더 import 데이터 엔트리라고 우리 데이터 피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날짜를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엔트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를 임포트 했는데 이게 빨간색이 나오는 건 모듈이 없어서 그래요. 기본적인 모듈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설치해 줘야 돼요. 설치하는 방법은 만약에 파이참을 사용한다면 터미널에, 그리고 우리 뭐 아이들 사용한다면 cmd 이용해서 커맨드 창 있죠. 프롬프트 창에다가 pip 인스톨해가 모듈을 설치해서 이걸 깔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제가 뭐 파이참에서 터미널은 어느 거냐면요, 여기 터미널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면 여기에다가 모듈을 pip 한 칸 띄우고 인스톨 하고 모듈 이름을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tk 캘린더라고 이렇게 인스톨 시켜주시면 이렇게 쭉 설치될 거고요. 저는 이미 전에 한번 깔았다가 지우고 다시 깔기 때문에 빨리 설치되는데 한 좀 길게 보면요, 이 밑에서 인덱스가 움직일 겁니다. 길게 보면 한 1분 정도 걸리니까 이 모듈을 깔고 나면 여기에 빨간색 줄이 이렇게 없어질 겁니다. 이러면 모듈을 제대로 인식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이 부분이죠. if 언더바 name 언더바 equal 여기에서 언더바 main, 우리가 앞으로 클래스나 함수를 사용할 건데요. 이렇게 if 문을 사용해서 요거는 뭐냐면 main에서 호출했을 때만 동작하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래서 윈도우 창을 w는 tk.tk 이렇게 해주면 윈도우 창이 열리고요. 윈도우 창에다가 우리가 뭐 타이틀 해서 뭐 제목을 넣어줄게요. 일정 관리 프로그램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클래스를 만들겠습니다. 그냥 앱이라고 해놓고요. 클래스 이름을 스케줄 할까요? 스케줄이라고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이 스케줄에 우리 매개 변수로 뭐를 대입할 거냐면요, 위에서 만든 윈도우를 여기에 전달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클래스이기 때문에 지금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오류가 나는데요, 위쪽에다가 우리 클래스를
스케줄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어 줘야 돼요. 자, 그러면 클래스를 만들 때 어떻게 하느냐면 클래스 스케줄 하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나중에 우리 그 초기자를 통해서 받을 겁니다. 어떤 걸 받느냐면 우리 만든 그 윈도우 있죠? 윈도우 창을 대입받도록 하겠습니다. 초기자는 def 해서 언더바 init self 하는데 여기에다가 윈도우 창을 같이 이렇게 대입받도록 하고 이 부분은 좀 이따가 다시 코딩하기 위해 패스 해 놓으면 자 이런 식으로 윈도우 창을 클래스 형태로 코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창을 우리 크기를 w.geometry 해서 이거는 여러 번 해봤죠. 가로 크기 400 소문자 x입니다. 세로 300 픽셀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윈도우 대기 상태 메인 루프 해주면 자 여기에 이제 창에 관련된 초기자가 이게 전달되면서 이걸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해서 run 해서 보면 이렇게 윈도우 창이 이만하게 나오겠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 클래스 안에다가 집중해서 코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하나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먼저 클래스에서는 셀프 인스턴스라 하죠. 인스턴스 여기에서 뭐냐면 스케줄을 저장할 맵을 만들겠습니다. 뭐 딕셔너리가 되겠죠. 키와 값 형태를 담는 맵을 만들 거고요. 그리고 라벨 대부분 다 여기에서는 인스턴스 변수로 등록하면 됩니다. 그래서 라벨에다가 뭐 처음에는 일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tk. 첫 글자 위젯은 대문자죠. 라벨 해서 어디 윈도우에다가 표시하면 되고요. 텍스트는 일정 없음 하겠습니다. 일정 없음 이렇게 코딩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피크를 만들어 줄 겁니다. 먼저 셀프 점 데이터 피크 우리 그 일정을 선택하는 거예요. 달력 같은 거에서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일정을 선택하는 걸 우리가 데이터 피크라 하죠. 요거는 우리가 위에서 이제 새로 깔아놓는 모듈 있죠. 데이터 엔트리가 되겠죠. 데이트 엔트리에 요거는 윈도우에다가 우리 몇 가지를 정할 겁니다. 요거 크기는 위스 해서 12 정도 크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는 다크 블루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이제 만들고 난 다음에 한꺼번에 이제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포그라운드 포그라운드는 옐로우 하겠습니다. 자, 요 속성이 너무 이렇게 길면 아래쪽으로 좀 내려가지고 해도 됩니다. 자, 이렇게 내려가지고 밑에 줄에다가 같이 적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드 이 외곽선의 두께죠. 위스는 한 2 정도 하겠습니다. 자, 여기 끝에서 뭐가 없습니까? 요거 컴마가 없어서 그렇죠?
요 하나씩 속성 이렇게 하나면에 안 나와가 제가 엔터 쳤고, 만약에 글자 크기가 작다하면 하나면에 이렇게 코딩을 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버튼을 add 버튼 추가, 일정을 추가하는 버튼을 만들겠습니다. 자, add 버튼은 마찬가지로 tk 점 대문자죠. 첫 글자 버튼 하고, 요거는 마찬가지로 윈도우에 텍스트 해서 일정 추가하겠습니다. 일정 추가라는 버튼을 하나 만들고요. 물론 이벤트는 좀 이따가 뭐 커맨드가 연결할 겁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삭제 버튼도 하나 만들 겁니다. del 해서 tk 점 버튼 해서 마찬가지로 w 하고 텍스트에다가 일정 삭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들었으면 이제 배치를 해야 되겠죠. 하나씩 배치를 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배치해야 될 게 데이터 피크 부분이죠. 셀프 점 데이터 피크를 그리드로 배치하겠습니다. 그리드 해가 로우는 우리가 이제 행이 되죠. 제일 첫 번째 행, 영행. 그 다음에 칼럼은 첫 번째 칸, 영열 이렇게 배치하도록 하고요. 우리 그 다음에 이제 패딩 X 해가지고 X축 방향으로 이제 약간의 어떤 여백을 주는 거고요. 패딩 Y 해가 Y 세로축, 가로축 다 여백을 한 10씩 이렇게 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것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배치하겠습니다. 먼저 add 버튼도 그리드 해서요.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배치하면 되겠죠. 해서 좌표만 좀 바꿔주면 되겠죠. 밑에 줄이니까 일행, 그 칼럼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델리트 버튼 있죠. 일정 삭제할 때 그리드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로만 이제 세 번째 줄 이렇게 해버리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라벨 있죠. 셀프 라벨, 실질적인 결과가 찍혀야 될 라벨의 위치도 해서 마찬가지로 세 번째 줄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3 갈로 하나 지어주고요.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외형이 제대로 나오는지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이렇게 보면요, 일정 추가, 일정 삭제, 뭐 일정 없음. 여기가 이제 우리 그 주요 일정이 여기 디스플레이 되는 구간이고요. 이거 누르면, 자, 여기에서 보면 제가 좀 이따 설명한다고 했는데요. 위에 보시면 이 부분 있죠. 날짜를 아무거나 넣고 여기서 요 크기가 이제 위스 12가 되고요. 백그라운드 다크 블루라는 거 여기 배경이 있죠. 다크 블루고요. 포그라운드 옐로우는 요 글자 디셈버 해가지고 요 2023년 해가 몇 월 며칠이라는 부분이 있죠. 요 부분을 옐로우로 표기한 거고요. 보드 위스라는 건 여기 외곽선 보입니까? 요걸 좀 굵게 할 수도 있고 가늘게 할 수도 있고, 여기 옵션은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조금씩 바꿔보면 정확하게 어떤 속성이 쓰이는지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외형은 이렇게 만들었어요. 저하고 같이 외형은 만들었는데 이제 해야 될 게 뭐냐면요. 이제 하나씩
일정을 추가를 해야 되니까 일정을 추가하는 것부터 이제 연결을 해야 돼요. 함수를 요 버튼과 이제 일정 삭제하는 요 버튼 해서 함수를 만들어가 연결을 해야 됩니다. 먼저 일정 추가는 여기에서 커맨드 해서 함수 이름을 뭐 add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일정 삭제는 커맨드가 remove 할게요. 자, 이렇게 delete 할까요? 뭐 이런 식으로 함수 이름을 정해 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있죠. 함수를 어디에다 코딩할 거냐면 이렇게 하면 이제 함수가 되지만 요 안에 이 클래스 안에 함수 즉 메서드가 되죠. 메서드로 만들고 싶으면 앞에 뭐를 붙입니까? self.add 이렇게 붙여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self.delete 해서 여기 만들어 줄 겁니다. 그러면 요거하고 같은 레벨에 만들어 주셔야 돼요. 여기 들여쓰기 부분 꼭 신경 써 주셔야 되는데 먼저 일정 추가는 add 하면 우리가 메서드하고 함수의 차이는 메서드는 여기 안에 셀프가 이렇게 붙죠. 이렇게 해주고요. 일단은 이거는 뭐냐면 select date 선택했는 날짜를 셀프 데이터 픽으로부터 읽어올 겁니다. get date 해가 선택한 날짜를 읽어올 거예요. 읽어올 거고 근데 이게 우리가 원하는 그 형태가 우리나라식은 연, 월, 일인데 뭐 월, 1년이라든지 이게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바꿀게요. 우리가 원하는 패턴으로 스트링을 만들 거예요. 날짜를. 그러려면 위에서 S 데이터에서 str 포맷 타임 해가 여기서 이제 원하는 패턴을 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어떤 패턴, 우리가 원하는 패턴은 퍼센트 대문자 y 이거면 연도입니다. 연도 4자리. 그 다음에 퍼센트 m 하면 우리 월입니다. 월. 그 다음에 퍼센트 d는 1이 되겠죠. 우리나라식으로 연월일 형식으로 바꾸겠다라는 의미가 되죠. 그러면 여기에서 if s 데이터 스트링이 있으면 그러면 뭔가 날짜를 선택했을 때 뭔가를 추가를 해야 되죠. 요건 넣어주면 굉장히 오류를 줄일 수 있고 꼭 필요한 구문이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뭐를 만들 거냐면요. 내용 스케줄 텍스트 해가지고요. 내용은 어떻게 할 거냐면요. input 다이얼로그를 사용할 겁니다. input 다이얼로그. 이거는 우리가 이제 만들어야 돼요. 이 함수를 만들어야 되는데 다이얼로그가 좀 복잡기 때문에 함수 형태로 여기다가 다이얼로그 뭐 어떤 제목 정도 일정 추가 요게 이제 제목이라고 본다면요. 요 뒤에 있는 내용은 다이얼로그에 표시될 내용 문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정 내용을 입력하세요. 자, 요런 다이얼로그를 하나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메서드가 아니고 일반 함수니까 가장 밖으로 빼서 함수를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df input 언더바 다이얼로그 하고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앞에는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다이얼로그의 어떤 제목이니까 타이틀 할게요. 타이틀이라 하고 뒤에는 내용이 되겠죠. 콘텐트. 예, 콘텐트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놓고 리절트는 위에서 이제 모듈 임포트 했거든요. 심플 다이얼로그를. 그리고 ask string 해서 여기에 타이틀과 그 다음에 콘텐츠를 집어넣겠습니다. 제목과 내용을 띄우는 다이얼로그고요. 여기에서 리턴을 하면 되죠. 이거는 뭐 빈문구죠. 빈문구를 리턴하는 거고 리절트가 있으면 리절트를 리턴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이얼로그를 함수 형태로 만들고요. 여기에서 이제 다이얼로그를 호출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요. if문 해서 내용이 있으면 우리 스케줄 내용이 있으면 여기에서 셀프 맵에다가 일정을 추가해야 되잖아요. 일정을 추가하는데 여기에서 일정이 날짜가 키가 됩니다. 날짜 부분이 요게 이제 날짜가 되고요. 요게 키가 되고 내용이 값이 되겠죠. 딕셔너리의 값이 됩니다. 그래서 예, 요거 내용을 집어넣고요. 그리고 라벨에다가요. 컴피그에서 라벨의 내용을 갱신해 줘야 됩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텍스트 마찬가지로 위에 있는 s 텍스트 해서 내용을 갱신해 줍니다. 자, 요게 이제 add 부분입니다. add 부분이고요. 델리트 부분, 우리 add 부분을 여기 만들었으면 이번에는 델리트 메소드를 또 마찬가지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def 델리트 하고 안에 셀프 해서 마찬가지로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날짜를 구해와야 되죠. 삭제하려고 하면 해당한 날짜를 마찬가지로 데이터 피크로부터 날짜를 가져옵니다. 예, 가져오게 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날짜도 우리가 원하는 포맷으로 바꿔줘야 되죠. 우리가 원하는 포맷은 위에 있는 S 데이터에서 str 포맷 타임 해서 이 패턴을 넣어줍니다. 좀 전하고 똑같습니다. %y 연도 4자리가 되고 %m 월이 되고요. %d는 1이 됩니다. 그러니까 연월일 패턴으로 바꿔주는 거고요.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그 선택했던 날짜가 있으면 선택했던 날짜가 어디에 있으면 이냐면 맵에 있으면이죠. 딕셔너리에 있으면. 그래서 우리 그 셀프 맵이라는 딕셔너리에 해당 스케줄이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면 지울 거죠. 지울 때 del 해서 키 값을 주는 거죠. 맵에다가 키 값을 줍니다. 키 값은 sData string 요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키 값을 줘서 삭제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라벨 있죠? 라벨을 또 갱신을 해줘야 돼요. config 해서 텍스트에다가 일정 삭제됨이라고 표시해 줍니다. 일정 삭제됨 이렇게 해주고, 만약에 아닐 경우는요 셀프 또 마찬가지로 라벨을 갱신할 건데요. 라벨에 config 텍스트 삭제할 일정이 없습니다 라고 적어줍니다. 자, 요렇게 델리트 부분을 처리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게 중요하냐면요,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걸 실행했을 때 데이터 피크의 날짜를 바뀌는 거죠. 클릭할 때마다 다른 날짜를 선택할 때마다 이벤트가 발생해야 되거든요.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요, 우리 이벤트를 어떻게 줄 거냐면 셀프 데이터 피크 바인드를 하죠. 바인드 이벤트를 연결할 겁니다. 여기에서 꺽쇠를 2개, 마찬가지로 닫히는 꺽쇠 2개 해서 여기에서 바인드 할 때 데이트 엔트리 그리고 셀렉티드, 자, 요렇게 요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 연결되는 함수가 self.show, 이것도 메소드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스케줄. 예. show schedule이라는 메소드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러면 날짜를 바꿀 때마다 이제 show schedule이 호출되겠죠. 그러면 요 메소드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요 add 메소드가 있고요. 이 클래스에 그 다음에 delete 메소드가 있고요. 뭐 마찬가지로 동일한 레벨에 여기까지 나와서 df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될 게 show schedule 하고 셀프,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뭐냐면 이벤트 받아줘야 됩니다. 이벤트를 받아줘야 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날짜를, 이벤트가 발생했는 날짜를 가져와야 되겠죠. 셀프 점 데이터 피크에서 get 데이트가 우리가 어떤 날짜의 일정을 뭐 본다든지 요런 가장 중요한 게 선택했던 날짜가 되겠죠. 요것도 마찬가지로 s 데이터를 우리가 원하는 포맷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러면 s 데이터를 tr t 타임 해서 패턴 연 월 일, 자, 요렇게 연월일 이렇게 패턴 정해주고요. 마찬가지로 정해진 선택했던 날짜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느냐면요, 맵에 있는지 확인해야 되죠. 셀프 맵에 이 일정이 있으면, 이 딕셔너리에 일정이 있으면 또 이제 라벨을
갱신해 줘야 되죠. 라벨을 컨피그해서 텍스트를 바꿔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면 요 딕셔너리 있죠. 딕셔너리에서 일정이 이제 이 딕셔너리에 다 저장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위에 있는 날짜가 키값이 되니까 이 키값에 해당하는 일정을 불러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없다면 else 부분이 되고요. 셀프 라벨 컨피그에다가 텍스트에다가 일정 없음이라고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완성했습니다.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게 오늘 날짜가 보면 12월 28일입니다. 23년. 자, 그러면 우리는 2023년 12월 30일 날 일정 추가하겠습니다. 자, 다이얼로그 창 떴죠? 요때 회식. 얘가 오케이. 하면 요 회식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여기 일정에서 뭐 다른 날 찍어볼게요. 보면 일정 없음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날짜 여기 30일을 찍으면 회식이 여기 있죠. 예,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뭐 넘어가면 2024년이죠. 원하는 날짜에다가 여기에다가 뭐 이렇게 나오죠. 몇 월 며칠. 요거는 또 이제 선택할 수 있죠. 12월, 1월 뭐 이런 식으로 원하는 날짜를 이렇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연월일 형태가 아니라서 좀 헷갈리죠. 그리고 자, 다시 이걸 열어서 이제 원하는 형태로 이제 2023년 좀 전에 12월 그죠? 30일 날 회식이었죠. 요 일정을 한번 지워 볼게요. 요거 삭제. 12월 30일 날 일정 삭제 누르면 삭제됨이죠. 마찬가지로 29일 찍어봐도 일정이 없고요. 30일 날 찍어도 일정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당 날짜별로 우리가 스케줄이 있으면 일정 추가를 통해가 스케줄을 추가할 수도 있고요. 필요 없다면 삭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달력을 사용하니까 보다 직관적이죠. 해당 날짜에 어떤 스케줄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냥 단순히 날짜를 적어가기보다는 우리가 이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른 뭐 자바나 다른 언어에서는 데이터 피크라고 하는데 뭐 위젯 명칭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데이터 피크에다가 특정 날짜에다가 일정을 추가하고 보여주는 형태의 프로그램을 오늘 만들어 봤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